안녕하세요 멤버 여러분, 저는 최진솔 에디터고요. 오늘 2023년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 성수 그리고 한남은 앞으로도 핫할까? 라는 주제에 맞춰서 링컨님을 특별히 성수동 현장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토시먼의 웨이크필드에서는 성수 그리고 한남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2023년에도 성수랑 한남이 왜 힙플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전문님께 오늘 거리를 직접 투어하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성수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성수는 성수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북, 그 다음에 성남 이렇게 두 개의 상권으로 나눠져 있고, 최근에 이제 뚝섬역 왼쪽에 갤러리아 폴의 앞에 있는 그 서울숲 중심으로 해갖고 상권이 아틀리에 길이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세 군데로 퍼져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요 위쪽으로 확장되는 것보다는 원래 이제 메인 성수였던 곳에서 조금 더 밀집되고 밑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그 연무장길이라고 하죠. 어떤 브랜드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왜 제가 사실은 성수가 굉장히 핫해진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성수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적인 변화들, 들어오고 있는 브랜드들, 앞으로의 그 향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님, 저희 사실 원래는 브랜드들한테 유료로 해주시는 컨설팅 그쵸, 투어 프로그램을 저희 이렇게 랜선 투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수역은 지금 밖에가 사실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권들이랑 달리 보통은 상권이 이제 대로변이 있고 골목이 있는데, 성수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요 대로가 전면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쪽으로 이제 연무장길이 골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무신사에서 오픈한 그 편집샵인데, 성수 같은 경우에는 성수의 그 이미지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건보다는, 그래서 신축 건물도 이렇게 앞면을 공장이 새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사실 브랜드들이 이 공간을 빌리고 싶다라고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이 공간 자체를 빌린다고요? 네네. 근데 이건 무신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빌리는 건데 못 빌리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건물인데 그 앞면에 창고 같은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성수의 이미지를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에디터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 보시는 장소가 대림 창고고, 여기가 이제 성수의 최초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아더에러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냈고요. 대림 창고에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연무장길, 그다음에 이제 왼쪽 편으로는 연무장길이 확장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성수는 지금 저희가 걸어온 대로변과 연무장길의 확장, 이렇게가 사실 앞으로의 제일 메인 리테일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무장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솝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가로수길이나 이제 다른 상권에 비해서 성수동은 그렇게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브랜드가 많지는 않아요. 성수동 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브랜드도 이제 상권도 아이가 커나가는 것처럼 이제 변화가 있는데, 대림창고 같은 이제 카페 중심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메틱이나 국내 패션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패션, 나중에 이제 뭐 명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오는 거가 일반적인 그 상권의 발달 과정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성수동의 연무장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코스메틱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보실 길의 양쪽에 있는 많은 샵들이 향후에는 이제 가로수길이나 홍대나 이제 다른 거리들처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러면은 바이어들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사실 다 요 거리를 같이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패션이라든가 명품, 그다음에 또 다른 코스메틱 브랜드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브랜드들도 이 길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디터님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는 어떤 제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거리를 갔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수동은 거리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메타 같은 브랜드들도 이제 성수동에다가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전에 뭐 LG전자도 했었고요. 넥스트 세대를 위해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성수동 거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MZ세대들이랑 굉장히 잘 맞는 어떤 그 트렌드를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거리도 플랫폼이고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건물도 플랫폼이고 그럼 다음 공간으로 한번 네,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성수동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사실 명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명품은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런 브랜드들이잖아요. 맞아요. 역사가 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품 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찾게 된 상권 중에 하나가 이 성수라고 하는 상권인데 힙한 것도 그렇지만 스토리가 있고 그 재생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또 팝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고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명품 업체 중에 하나가 지금 뒤에 보시는 이제 디올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저기 이제 원래 주차장 자리를 디올이라는 업체가 이제 저게 사실 팝업 스토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겉에 이제 가벽을 대갖고 만든 팝업 스토어인데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 중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성수동에다 저런 형태의 이제 팝업 스토어를 찾고 있어요. 1년 뒤에 다시 성수를 찾았다라고 하면 디올 같은 명품 팝업 스토어들을 곳곳에서 또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사실 디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여서 부지가 굉장히 좀 큰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 들어올 뭐 명품의 팝업들도 그렇게 네. 좀 부지가 큰 곳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뭐 부지가 크다라기보다는 이제 부지를 잘 가꿔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보는 디올은 사실 굉장히 컸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실 좀 작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성수동에 찾고 있는 명품 업체들은 차고지라든가 주차장, 나대지 이런 데들을 사실 더 선호를 하고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들은 명품들이 계속 사실 문을 두드리면서 건물주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성수동에 들어올 앞으로의 명품들의 그 팝업 스토어는 파사드를 새로 아예 만들어서 자기네 거를 하는 건지 궁금해요. 파사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에 저희가 제품을 살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만 고객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하는 그 매장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자체도 이제 고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오히려 이제 건물 내부보다도 외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명품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상천외한 명품 그 파사드들이 있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동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 팝업 스토어 팟 중에 하나인데요. 루이비통에서는 버질 아블로라고 하는 지금 이제 돌아가신 디자이너의 마지막 남성 컬렉션 팝업 스토어를 했었고 이런 공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평소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어떤 명품 팝업 스토어에 의뢰가 들어오면 완전히 새 단장해갖고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 형태의 건물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성수동에는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좌센느 우오드라고 하는 오드 이제 샤넬 팝업했던 스토어인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탐내고 있는 자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사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네모 반듯하고 그 어떤 곳보다도 파사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근데 성수동에는 왜 이렇게 붉은 벽돌 건물이 많은 거예요? 사실 성수동에 원래 사실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이제 붉은 벽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자체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거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인센티브가 생긴 거죠. 붉은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경우에는 이제 구청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새로 이제 오픈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하고 있고요. 거리 전체의 어떤 톤 앤 매너를 맞추기 위한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루버틀도 붉은색으로. 그렇죠. 블루버틀도 사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약간 상징이 됐네요. 성수동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스팟으로 이동할게요. 네, 지금 그 에디터님께서 보시는 그 뒤에 공사 현장은 사실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자산운용사가 매입해갖고 현재 오피스 빌딩으로 올리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무장길이랑 성수역의 딱 중간길인데 차이가 좀 있어요.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샵들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네. 땅이 작은데 여기는 다 땅들이 굉장히 공장 부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자자들이나 운용사들이 매입을 해서 대형 오피스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사실 한쪽은 오피스가 그다음에 한쪽은 리테일. 사실 상권은 더 커지고 성수동 거리가 지금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더 뭐 핫하고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더 많은 그 소비가 이루어질 것 같고 주변에 이제 그 양질의 상주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들도 사실 훨씬 더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수동은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고 이 오피스들이 다 올라가고 브랜드들이 아까 연무장
부동산길에 들어올 때쯤이 되면 2025년 정도가 되면 성수동의 정말 번화한 거리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들어오는 오피스가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최근에 이제 트래프톤 타워 네. 같은 경우에 들어오긴 했는데 오피스가 하나하나 질 때마다 계속 이제 임차인들을 구하고 있고요. 오피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 지금 강남 오피스가 다 꽉 찼고 맞아요. 그다음에 성수동이라고 하는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IT 회사들이나 패션 회사들 이런 이제 그 엔터프리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성수동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랑 자신들의 어떤 그 사업하는 비즈니스 이미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 무신사의 사옥, 네오밸류라고 하는 디벨로퍼의 사옥, 뭐 젠틀몬스터의 사옥 이런 데들이 이제 성수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새롭게 성수동을 찾는 수요도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길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